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기분 좋습니다. 이런 소개 받기가 쉽지 않은데 저를 잠깐 좀 소개를 할게요. 지리산은 이제 요 주제와 맞춰서 제가 강의 섭외를 받고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딱 5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님께서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다고 해서 그게 누군지 물어보려고 하면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고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추한 지금 보고 계신 교재에 있는 것을 송부를 하고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민대학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지식의 갈망 이런 것도 있지만 지혜와 삶에 있어서 자기의 그 활력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7시부터 9시 수업 그러니까 강의 생업을 마치고 오신 또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드신 그 부분 그래서 7시, 9시 그러니까 오후 2시, 4시 강의와 저녁 7시, 9시 강의는 어느 누구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현장 학습까지 총 8개의 과정이 나름 짜임새가 있어서 이 내용도 전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에 맞춰서 제가 준비한 거 같이 알아가고 그 알미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살아가시는데 조금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구상나무 반달곰 이거는 지리산에서는 뗄 수 없는 명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언론에서 구상나무가 이제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지금 답을 드릴게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지금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부터 지금 최근에는 소백산까지 나와 있고요. 그럼 북쪽에 사는 애는 분비나무라고 해요.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까지 나와요. 그건 남쪽으로는 안 내려오고 있죠. 근데 구상나무는 갑자기 그러니까 확 번성했다가 확 소멸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동령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작은 애서부터 이렇게 뭐 관목, 교목 이렇게 층위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령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필이면 2015, 16년도에 얘네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고 후계목이 다시 나와서 다시 번성하는 그런 단계를 최근에 한 10년 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거죠. 그런데 그 녹색연합,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색연합이나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나무가 죽어가니까 인위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명제에 빠질 수 있죠. 요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해요. 딱딱해서 답을 먼저 드렸으니까 지리산에서 구상나무는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기초과학을 했던 친구인데 인문과학에 관심을 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성과도 이따 나올 텐데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닌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던 거. 그래서 지리산을 조선시대부터 많은 선인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기록이
봄나무 민족이거든요. 이따 봄 이야기할 때도 나올 텐데 그 유람록에 보면 다 한자로 써졌잖아요. 한자를 지금에 와서 한문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삼나무 할 때 그 삼이라는 한자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삼나무, 구상나무, 가뭄이나무가 되는데 역사적 기록으로 삼나무는 일본에서 그 우리가 표현하면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임진왜란 때도 그 히노키 그러니까 외선은 삼나무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한옥선은 이제 소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삼나무가 우리나라로 전이 온 것은 그분들이 기록을 유람록을 쓰기 이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삼나무로 기록되어 있는 글 지금에 와서 이제 번역을 하니까 뭐 저기 다음 강의에 동의보감 관련해서도 그런데 동의보감도 다 한문으로 써져 있는데 그것을 현재 식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산, 특히 국립공원 이야기, 구상나무, 반달가슴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 선생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느끼는 것을 뭐 이제 가져가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74년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고향이 본가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예, 순천인데 진주에 지금 21년째 살고 있죠. 그 배우자를 진주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전라도 사이가 됐습니다. 저 결혼할 때 문제도 많았어요. 우리 처가에서 우리 처가 막내딸인데 우리 장인 합자가 준자 영자를 쓰시는데 준영이 막내딸이 시집을 가는데 어디 남자가 없어서 전라도 사이를 본다는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겨내고 결혼도 했고 또 진주에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모임 가면 친구들이 없죠. 여기 왔으니까 이제 얘들 학부모들이 이제 친구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직장 교류를 하다 보면 너 전라도 놈이잖아 그러고 순천에 이제 본가에 가면 너 진주 살잖아 박씨같이 됐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공을 살려서 식물 분류 생태 쪽을 계속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탐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단점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10개를 하면 하나 전달하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강의 섭외를 했을 때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제가 하는 일을 자랑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공감도 같이 느끼고 싶어서 쉽게 허락을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또는 가족들이 친척들 지인들이 너는 생태학자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할 그냥 필보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생태학을 해석을 한다면 집안 살림, 사는 곳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곳. 근데 이게 이콜로지가 이코노미하고 경제학과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말들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식물은 돌매나무 암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북방계 식물입니다. 빙하기 때 내려오다가 한라산 1700고지 이상에만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런 사진을 보기 위해서 저는 한라산을 10번 한 번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다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작은 게 이파리고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줄기 목본 식물인데 줄기가 잎이나 줄기보다 꽃이 더 크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는데 얘는
국방대 식물이다 보니까 적정한 온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연구 또 조사 여기 서식지는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지정 뭐 해서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같은 국립공원이니까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썼습니까 저 사진을? 가능사 계곡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만져봤기로 했는데 옷을 처음 보는 사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통영에서 근무할 때 그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명승이 있어요. 1호 명승이 어디냐면 오대산에 있어요. 소금강.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명승 2호인 해금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갈도라는 섬이 있는데 요 풍란은 멸종위기 2급 식물이지만 조직 배양을 많이 해서 하원에 가면 꽃집에 가면 쉽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 연구자들은 원종이 어디서 왔느냐 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이런 애들이 도서지방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 문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집을 그러니까 채집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갔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갈도에서 풍량 찍은 사진이에요? 맞습니다. 갈도는 특별보호구역 명승해서 접근이 안 됩니다. 이제 못 들어요. 허락을 득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지리산 그러면 우리가 저기를 조사를 해보면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지리산 그러면 나 종주 해봤어. 여기서 선생님들 지리산 종주를 최소 뭐 여러 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이상은 다 가보셨죠, 지리산을. 그죠? 죽을 뻔했어. 네. 근데 이제 지리산을 성삼지에 출발해서 중산리로 내지는 백무동으로 내지는 대원사로 그래서 화엄사에서 출발해서 대원사로 간다 해서 화대종주 형삼제에서 출발해서 중산리로 간다 해서 성중종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산길이잖아요. 하산길이니까 모든 1년에 이따 또 나올 텐데 우리 지리산 국립공원 1년 탐방객이 한 37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종주를 하시는 탐방객은 한 30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0만 명의 90%가 성삼제 저기 서쪽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출발하실 때 서쪽에서 출발하실 때는 조금의 불편함도 그냥 기분 좋게 통과하던 것이 하산길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됩니다. 특히 또 함양 산청분들 말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쓰레기를 막 1박 2일 하면서 쓰레기 질문 가지고 와서 이거 어디다 버려요? 그러면 막 가져가서 이런 식이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1472년 김종직 선생이 함양 군수를 할 때 음력 8월에 지리산 종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는 함양에서 올라와서 천왕봉을 찍고 세석에서 한신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5박 6일이 걸렸습니다. 네, 그분들은 다 가마 타고 가고 다 머슴들 밥 해주는 사람 따로 뭐 수발든 사람들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게 노고단 구례에서 천왕봉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천왕봉이고요. 이게 노고단 반야봉입니다. 그다음 지리산의 주 3봉은 천왕봉, 반야봉 그리고 사진 찍고 있는 노고단. 노고단은 노고할매 제사를 지내는 단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노고단인데 실제 봉우리 이름은 길상봉입니다. 그 이름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가슴이 탁 트이고 시야가 넓어짐을 느꼈다. 그리고 여기는 천왕봉에서 이 촛대봉과 반야봉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천왕봉 바로 밑에 있는 제석봉이 되겠죠. 천왕봉 다음에 높은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는 중봉 말고 이 종주능선에 있는 제석봉도 1800고지가 넘어가는 높은 봉우림에도 불구하고 이 1700m 요게 이제 노고단인데요. 여기는 1500m. 그런데도 주 봉우리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사진은 10월 단풍철에 오면 언제나 아침에 만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지리산 일출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데 가을에 오면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산 이름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두류산, 방장산, 덕사조 크게 4개의 카테고리에 삼신산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삼신. 그래서 쌍계사, 하동에 있는 쌍계사에 가면 삼신산, 쌍계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장산은 어디에 가서 볼 수가 있냐면 대원사에 가면 방장산, 대원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두류산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좋아합니다. 두류산, 백두산에서 흘러서 지리산에 멈췄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지리산이라는 이름은 여기 한자를 보시면 지혜지와 알지와 땅지와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에 나와 있는데 신라시부터 이 이름들을 썼다고 하지만 그런 근거에 대한 자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리산에 이렇게 선인들이 많이 왔고 그랬는지를 보면 사회적 측면, 학문적 측면, 경제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계략적인 그림은 지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많은 군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원구역은 3개도 1개씩 4개 군이지만 산청, 하동, 함양, 구례, 남원 요게 이제 권역이라고 하지만 진주, 광양, 순천, 곡성, 거창, 합천 각 권역의 다양성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쪽을 남원 쪽을 가도 상황이 다르고 이 서남부, 서북부, 여기 동쪽, 이렇게 나집니다. 근데 요게 파란 게 수계를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 수계를 중심으로 그 안에는 이런 많은 것들이 연관을 되어 있고 그 지리산의 길에서는 이제 서민, 종교인 이런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민중들은 삶의 터전이죠. 사냥, 채지, 화전 그리고 종교인들은 승려와 무속인들이 구원의 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조선시대 문인들은 성찰의 길로 이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지리산 유람을 하셨던 분들의 길학잡이라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승려셨어요. 스님들이 곳곳에 천왕봉에 있는 성모사 그 밑에 내려와서 장통목 대피소 내려오면 향적사 그리고 세석에 가면 영신사 이런 절들이 있었고 특히 영신사 같은 경우는 귀화 건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인들이 다녀가셨는데 하동권은 쌍계사나 칠불사 이 아래쪽만 보시고 가셨고 지리산은 천왕봉과 해석, 촛대봉 사이를 제일 많이 탐방을 하신 상황입니다. 법계사도 그때부터 존재했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네, 아시겠지만 밑에가 지리산 삼신봉에서 종주능선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여기가 천왕봉이고 촛대봉이고요. 이게 반야봉, 이게 노고단이 되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여기 울산바위입니다. 울산바위고 신흥사가 있는 설악산이에요. 그래서
설악. 그래서 남자의 형상을 가진 산, 설악산, 엄마의 형상을 가진 산, 지리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지리산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남영원 선생님은 유천왕공기 기록에서 성인의 품을 지닌 산 이렇게 표현했고, 이 사진은 워터마크가 있죠. 요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진, 공개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노고단 반야봉을 천왕봉에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남영조식 선생님은 구도를 위한 성찰의 산, 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상이고요. 안익재 선생님은 천재, 임금을 형상한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천왕봉을 바라보고 항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무슨 봉우리일까요? 얘도 이름이 있습니다. 중봉 맞습니다. 중봉. 그러면 얘는요? 하봉이라고 되나? 써리봉입니다. 여기 산청에서는 하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천왕봉의 이름은 고지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왕봉. 여기서도 대동여 지도에서 천왕봉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천왕봉의 유래는 등천왕봉이라는 시를 지은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직, 박예랑, 조식이 통해서 특히 김종직의 유두루록에는 지리산 성모신앙과 관련하여 천왕이 주재하는 봉이라는 민간의식이 있고, 조식 같은 경우는 남명집을 통해서 천왕봉을 우르르면 날마다 강건하게 자신의 덕을 쌓아갔던 것. 그래서 요 천왕봉을 바라보는 요 덕산이라는 곳에 산천제를 짓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천왕봉 정상부 변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문자보다 사진이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 빼고 사진을 많이 넣었으니까 사진 구경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65년, 60년, 84년 이렇게 보시면 짝꿍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천왕봉이에요. 그 당시에 조사를 하셨던 분들인데 흙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지금은 흙이 다 쓸려 내려갔죠. 없습니다. 정상 부분에 이런 형태죠. 지금 가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산리에서 올라가시면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토양들이 다 쓸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동선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구역만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정상석 보시면 항시 여기서 인증사 찍으시죠? 네. 찍었죠. 여기 보시면 알지 달을 이를 쓰는 거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명칭이고요. 높이 1915m. 뒷면도 보셨나요? 네. 뒷면 보통 요 앞에서만 찍고 뒷면 잘 안 찍으세요. 그런 거지. 네. 근데 이 천왕봉 이 정상석의 역사도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1964년부터 71년까지는 비목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조식의 천왕봉이 있어서 이 작은, 이게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이 작은 성물로 71년부터 81년도까지 이 천왕봉 정상석을 세웠다가 82년도에 요 보시면 아시겠죠? 요 사람 키 요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해 경상남도에서 천왕봉에 비해서 너무 볼품이 없다. 그래서 요걸 세웠습니다. 요걸 자연석으로 82년부터 85년까지 경남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이렇게 되는데, 저것 때문에 많이 많으셨죠. 그런데 86년도에 누군가가 훼손을 했습니다. 그게 돌로 그 경남을 우리 말로 조사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86년 이후에 89년에서 2000년도까지 누군가가 희미하게 이게 써놓은 걸 2000년도에 이제 우리 사무소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크게 새겨서 확실하게 새겨서 지금은 요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 비석의 순환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환이 있었냐면 그 기름 있잖아요, 기름. 오물을 막 이렇게 덮치. 네. 그래서 뭐 저희 그거 가서 뭐 지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로 그려놨냐면 그 밑에 있는 천주, 그 다음에 쭉 장토목으로 내려다가 보면 통천문이 있어요. 이따 사진도 나올 텐데 통천문 그것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음각한 지역의 구분에 이제 그 오일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기 그냥 그렇게 살리자 해서 노란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올해 제가 중점적으로 했었던 사업인데요. 성모. 아까 노고단은 노고 할매라고 했잖아요. 노고. 성모는 어떤 용어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성모 말이야. 성모. 성스러운 어머니. 누구 하나가 쓰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속에서 승상하는 지리산 여신이라는 말도 있고요. 천왕봉 근처 성모사에 이게 안치가 돼 있었는데 천왕봉 유람시 그 성모사를 숙소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모의 유래는 위수광우설. 위수광우가 누굽니까? 고려의 태조인 왕건의 어머니. 그리고 마야 부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석가의 엄마. 네. 이런 설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1558년 승려 천연이 파기를 했어요. 송모상을. 근데 그걸 또 다시 또 만들고 함양, 산청 이쪽에 가면 송모상이 되게 많습니다. 뭐 5도째 넘어온 데도 있고요. 자기 집 뒤에 가도 있고요. 시청 면사무소 앞마당에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모상에 대한 기록이 신중 동국 여지승남 30권에 보면 여기 보시면 성모사 보이시죠? 네. 성모사 여기 지리산 천왕봉 성모 상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성모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사진이에요. 여기가 천왕봉 정상이고요. 성모사인데 이거 보이시죠? 와, 정상에서. 요 사진하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봉이고 얘가 하봉인데 여기 보면 요 상 보이시나요? 인물상이네. 네네네 인물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위치 있지 않습니까? 요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천왕봉이 바라보이면 넓은 마당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 위치는 요게 현재 위치는 없어진 거죠.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성모상을 복원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성모상을 만들고 저희는 역사를 다시 복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복원의 의미는 뭡니까? 원래 형상을 가장 비슷하게 내지는 똑같이 만들어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여기 보시면 그 중산의 천왕사의 성모상이 경남 민속자리 14호로 네이밍이 돼버린 게 문화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은 이렇게 있고 이 상의 형태를 비슷하게 만든 게 60년대 얘고 72년도에 분실됐거든요. 누가 가져갔다는 기록이. 예. 그런데 이제 70년대 보면 요 상, 근데 이 상 형태가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요 윗사진은 뭐냐면 지리산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은 노고단이 됐든 천왕봉이 됐든 자기 마음의 기도를 올려요. 그런 상징적인 심볼이 필요하다. 그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요 위치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당초 이
문화재로 등록된 얘는 한 60cm 정도 됩니다. 작은 상이에요. 누가 봐도 작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2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60% 정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서 나오는 청석으로 만들었고요. 이 성모상 천왕봉에 가서 기도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평생 한 번은 소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현재 올해 이렇게 복원을 해놨으니 천왕봉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보시고 여기서 가족의 건강과 안녕도 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건데요. 지리산 바위글씨입니다. 지리산 바위글씨는 작년 8월 13일 날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했었고요. 그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발굴을 했었죠. 여기가 천왕봉 정상이고요. 여기 이 부위에 있는 겁니다. 이 부위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줄로 여기에 글씨가 각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네. 남면기념관에서 21년 10월에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사다리를 놓고 내지는 위에다 자리를 타고 내려와서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6, 7자를 봤어요. 시작을 확인을 한 거죠. 맨 첫 줄하고 맨 마지막 줄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다 조사해보니 가장 높은 거 1900m의 자연석의 각석이 바위글씨 석각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392자가 있었고 각석 전체 높이는 폭은 4.2m, 높이는 1.9m인데 전체적인 높이가 아니고요.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 부분이고 국립경상대학교 그 최석기 교수님, 한문학과 교수님과 금성문의 대가의 이창호 박사님이 그 392자를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해석을 하다 보면 모르는 그 바위에다가 글씨를 새기다 보니까 약자를 많이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지 못하고 앞문맥과 뒷문맥을 통해서 이 글자일 것이다 한 게 한 9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 글자 수를 이렇게 부여할게요. 진흥왕 순수비나 진감선사 탁비 이런 것들은 아주 매끈한 곳에 했지만 자연석에 있는 글자 치고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병 기록 추정돼 1923년 8월에 이 글자를 새겼어요. 3달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런 글자를 새겼는데 주요 내용은 광복, 그 다음에 나라를 빼앗겨 일본을 비군관계 어제로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처음에 봤을 때 저희도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에 누가 뭘 세웠고 또 누구는 또 그걸 세워서 그러니까 번성했는데 50년 뒤에 망했고 뭐 이런 기록을 쭉 중국 연호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뭘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강복을 이루고자 하는 비분강경이 나타나서 그걸 이렇게 발견을 한 내용이요. 마지막 줄에 이겁니다. 갑자년 가을 7월 임자일 초하루 나라를 잃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음력으로 보니까 8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죽 무키가 짓고 권륜이 쓰다 이런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키 같은 경우는 고성 그 진주 밑에 고성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요 권륜은 권병국이라는 그 우리 향사로 우리 시제 지내면 누가 참여를 했고 얼마를 찬조를 했고 이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 기록에 요 권륜 무키가 나옵니다. 근데 권병국이라는 이름하고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 이름 본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자
자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요 천왕봉 밑에 이 높은 요거 보이시죠? 요걸 남면 기념관에서 자기들이 갖고 가서 세워서 요 글자 몇 글자를 확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비계를 설치한 다음에 이 부분은 글자가 희미하니까 분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필로 이렇게 은각을 따라가고 온 겁니다. 그래도 글자가 선명하지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전자장비 스캐너가 있습니다. 이게 암석 스캐너라 이렇게 쭉 스캔을 하면 이런 형태로 글자 형태가 음각과 양각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국립진주박물관에 올해 광고 80주년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가 이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박물관 가실 기회가 되신다면 이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언론 보도 나온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동이 엄청나게 진행을 국립공원 지리산 최고봉 천왕봉 아래에서 정확히 100년 전 8월 일제강점기에 새겨진 바위 글씨가 발견됐습니다. 일제를 물리치자는 내용이 담긴 글이었는데요. 김민욱 기자입니다. 지리산 천왕봉 아래에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바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폭 4.2m, 높이 1.9m의 바위에는 모두 392개의 글자가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석가, 바위 글씨입니다. 이 바위 글씨는 지리산에서 1800년대 후반 의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2021년 처음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국립공원공단에 조사를 요청해 탁본과 3차원 스캔을 한 결과 일제 강점기, 일제 침략을 물리치기를 염원하는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위 글씨를 해석한 연구진은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오랑캐, 즉 일제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기분 강대한 어조로 토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황이 계시는 곳이니까 문명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 문명을 잊지 말고 지켜나가면은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글을 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포를 치른 기록이 남아있는 문인 무키이며 글을 새긴 사람은 권륜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인 1924년 8월 1일 새겨졌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국립공원에서는 근대 이전에 이런 바위 글씨가 모두 194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지리산에는 모두 31개가 있으며 천왕봉 주변에는 이번에 확인된 바위 글씨를 제외하고 3개가 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연구 영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사진 보시겠습니다. 세석대피소의 변천사입니다. 71년도 국가기관에서 최초로 지어진 대피소고요. 이런 거 보면 지리산을 방문하셨던 분들 옛날 추억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자료는 국립공원 50주년이 2018년도에 50주년이 됐었거든요. 그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84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개조가 됐습니다. 요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요 대피소 가면 치사장으로 썼던 이 옆에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피소는 여기가 있고 그 옆에 있었던. 네. 지금은 요 건물은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후 변화 연구 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신건물로 지어졌고요. 2020년도에 한 번 더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잘 안 보이시지만 재생에너지 이게 태양광 패널이 있고요. 또 요 외벽도 화재에 취약한 걸 조금 보강을 해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고단 대피소에 1955년도에 초막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71년도에 그 정부 주도로 대피소가 생겼고, 요 대피소는 87년도에 이게 새로 개소할 때 요 자리가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근데 지금은 요것도 뜯어버리고 요렇게 지금 다려 지었죠. 요렇게 요 자리에 이 위치입니다. 요걸 이렇게 바꾼 이유는 요게 조적 건물로 지어져서 내진에 디딩을 받았어요. 위험하다 해서 철거를 하고 경량 철골로 다시 지었어요. 이제 복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천왕봉의 현재 천왕봉이 이렇게 복장이고 흑백 사진이지만 요 세석 대피소에서 지금은 이런 복장이죠. 왜 양말을 이렇게 신었을지는 그죠? 근데 복장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 구성원들은 안 바뀐 것 같아요. 현재도 산에 오신 분들은 주가 50대, 60대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잘 안 옵니다. 제석봉 고사목입니다. 같은 위치입니다. 70년대에 이 나무들이 지금은 95년도에 고상나무를 재식했습니다. 심어서 지금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장터목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쪽으로 이제 세석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 축대봉입니다. 여기가 시루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고목들은 다 고사목은 죽었고 그 후계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통천문은 다 아시죠? 그럼 여기 보시면 그 글자가 여기 통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요. 이게 지금 색깔이 노랗게 들어간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군가 이게 훼손을 해서 지우고 남은 흔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 통천문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원 기록에 보면 이 통천문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단을 놓고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갈 수가 있고요. 요거는 개천문입니다. 우리가 가면 개선문 하는데 장터목에서 올라가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개천문, 중산에서 올라간 천왕봉 올라가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개천문 이렇게. 그래서 요 바위가 90년대에 이렇게 생겼는데 낙내를 맞아서 쪼개지고 그래서 요게 이뻤었는데 지금은 이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석평점 복원 요게 이제 대피소죠. 여기에 이제 계단식 야영장을 지금은 식수장이고요. 요 위치가 요거고 이겁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수를 다 긁어냈습니다. 95년, 96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로 지금은 이거를 보실 수 있는 거고 요 야영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 특히 지리산에서는 취사, 야영, 출입금지 위반은 이 세 가지는 좀 엄정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단에도 군시설이 있었고 세석 옆에 영신봉에도 군 벙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석평전은 멧돼지가 가끔 뒤집으면 폭탄 그런 게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함양에 신고를 하면 거기 행정구역이 산청이니까 산청으로 신고해주세요. 그 올라와가지고 다 해야 되니까 수습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90년대까지도 이 비트 벙커가 있었던 걸 12년도에 보건공사를 다 해서 지금은 구상나무들이 나고 있고요. 요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설이 있고 요 군부대가 있었는데 다 철거가 됐죠. 잘못 나왔습니다. 요게 법계사의 이게 구상나무고요. 얘가 3층 석탑인데
이 구상나무가 지금 이렇게 컸죠. 요 뒤에 보면 석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8년도 한국전쟁이 나기 전에 함양 영원사는 이렇게 많았는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다 타버리고 지금은 이런 형태고 불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원 시설물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천왕봉을 가기 위해서 가장 짧은 거리 중산리 입구에 이런 형태인데 과거 70에 90년대에는 이런 매표소가 있었고요. 종합 안내판도 지금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70년도 중반에 갔었으니까 지리산 중반에서. 이정표도 그렇습니다. 이정표도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어서 지금은 이런 형태의 이정표를 보셨습니다. 공원 경계 안내판인데 지금은 이걸 랜드마크라고 해서 여기서 이걸 보고 지나가면 아 여기 안부터는 공원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계단도 이런 형태 계단이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23개가 있고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도립은 시도지사가 지정, 군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합니다. 이런 면적들이 이렇게 해서 요 국립, 도립, 군립 최근에 지질공원까지 해서 이것을 자연공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립공원은 총 23개소가 있다. 이렇게 하고 보호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연공원의 보호지역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DMZ 적용지역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설악산부터 이렇게 해서 한라산까지 총 23개가 있고 1967년 12월에 지리산 국립공원이 1호 국립공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가야 할 상황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의 1호가 될 뻔했던 데가 어디냐면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 근데 이제 한국 전쟁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제도를 배워오면서 1호 국립공원을 검토했었던 곳은 설악산이었습니다. 근데 설악산이 4호 국립공원이거든요. 근데 설악산이 1호 국립공원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인, 지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뢰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국립공원을 하다 보니 지리산이 1호가 된 상황이고 대신에 설악산은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고 있죠. 설악산에서는 애지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보존지역이거든요. 이제 지리산의 마스코트는 이 녀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7년 지리산 1호 국립공원으로 해서 2023년 804까지 23번째 국립공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참 지정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들었을 건데요. 부산의 금정산 도시형 공원으로 지금 지정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범어사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하시죠. 그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지자체 의견 다 물어봤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중앙행정부처 협의는 다 끝났고 마지막 산지 보존 그러니까 산림청 협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게 통과가 되면 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 연말에 되거나 내년 상반기 때 되거나 그럴 계획입니다. 지리산은 내륙의 가장 높은 산. 왜 내륙을 표현했냐면 한라산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1915m 요 높이 근데 여기 보시면 국립공원이 아니지만 가리왕산이나 이런 화학산도 좀 높은 데가 있습니다. 개방산, 한백산도 국립공원 지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개방산은 지 이름이 있는데 오대산 국립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백산도 지 이름이 있는데 태백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으로 봤을 때 지리산 국립공원이 486제곱킬로미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탑3 안에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북한산이 1등이고요. 그다음 한려해상, 지리산인데 한려해상은 거제, 통영, 남해가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탐방객으로 그렇다면 어디서 많이 오는지를 요즘에는 핸드폰을 다 갖고 다니니까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 어떤 분이 오시는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당연히 경남이 제일 많겠죠. 근데 의외로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신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일 많은 진주권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립공원 계획 기준입니다. 이렇게 고시, 요거는 탐방로야 이렇게 하는 것들 따졌을 때 요게 이제 탐방로 이제 전체적인 건데 보시면 압도적입니다. 지리산이 근데 면적이 작은 북한산이 많죠. 거기는 뒤에 뒷동산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설악산이나 속리산 이런 데 비하면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공원 자원을 동식물 국가지정문화재 경관으로 따졌을 때 많습니다. 그 경관은 다도 예상이 많을 수밖에 없죠. 바다 경관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쌓이면 얘가 1등이지 않느냐. 근데 지리산은 바다가 빠졌으니까요. 그냥 1등이라고 저 혼자 주장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를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중에 지리산이 가진 서비스, 그러니까 뭐 상수도 내고 레크레이션, 휴양 뭐 이런 그 조사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리산이 연간 6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요. 인지율, 그러니까 지리산 그러면 누구나 국립공원이야 이렇게 아는 거, 그걸 조사를 매년마다 합니다. 그거 보면 당시 설악, 지리, 한라 요거는 빠질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변산, 850, 태안은 그냥 바닷가인지 알지 국립공원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지리산인데요. 여지도 그러니까 1700년대 채색 필사보 뭐 베낀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지리산은 항시 나옵니다. 여기서도 요 지리산이 나오고요. 천안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 8도 통합도라 해서 조선을 8도로 나눈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여기를 확대해 보면 여기 지리산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국 지도예요. 지구 나라만 겁나 크고 여기 조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네, 요것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백두산과 지리산은 확실히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상경표에서도 여기 나오고요. 지리산이. 지도에는 지리산이 계속. 그래서 지리산의 경관입니다. 봄, 이건 하엄사고요. 요 여름. 네, 여기는 어딜까요? 자, 요게 종석대예요. 종석대. 그러면 여기가 성삼재겠죠?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문행기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철탑인데 여기 노고단이에요. 노고단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저쪽에 구례 쪽인 걸 아시겠고요. 요거는 가을인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치반목 올라가다가 있습니다. 무제치기 폭포. 예, 무지개 형태의 폭포다. 여기는 쌍계사의 가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왕봉 일출인데요. 여기 우리 직원이에요. 작년도 일출 사진입니다. 네. 그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저희는 퇴근을 못합니다. 탐방의 안전관리로. 근데 그 첫날에 대한 우리 많은 분들의 소망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추운데 오셔가지고 천왕봉 정상석에 15초를 못 서 있을 정도로 추운데도 다
다 오셔서 그 해의 안녕과 번영을 기도하고 내려가십니다. 이건 겨울이고요. 여기 반야봉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봤다는 천왕봉에서 반야봉 쪽을 보고 찍었다는 거죠. 네, 다음은 고상나무 이야기인데요. 30분. 쉬었다 할까요? 아니 30분 남았다고. 30분 남았다고요? 아, 그럼 빨리 할게요. 자, 구상나무는 우리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까 답을 드렸죠. 아비스는 전나무란 뜻이고 한국산이라 해서 코리아나가 붙었고 윌슨이라는 영국 학자가 붙인 거예요. 소나무과예요. 소나무는 솔방울이 올해 봄에 꽃이 피면 언제 솔방울 익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내년에 익습니다. 잣나무, 잣송이. 네. 잣송이도 올 봄에 꽃이 피면 내년 가을에 익어요. 2년이 걸리죠. 근데 얘는 그해 결실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한국 전나무로 해서 이게 유명하죠. 우리나라 나무인데 외국으로 갖고 가서 생물주권을 잃어버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하는 털개 해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얘가 수꽃이고요. 얘가 암꽃이에요. 네. 여기 수꽃, 얘가 암꽃. 이 암꽃 뒤에 보시고. 근데 구상나무 이름의 어원은 요거 있잖아요. 봄에 나오는 요 모양이 제주도의 성게 모양이에요. 성게처럼 성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성게 모양으로 생겨서 제주도 방언으로 성게를 쿠살이라고 하고 나무를 랑이라고 해요. 쿠살랑 하다가 구상나무 됐어요. 그래서 요 암꽃 얘가 이제 봄에 핀 게 가을에 익는데 요거 색깔이 얘는 붉은색, 얘는 검색으로 보이나요? 네. 그래서 얘는 검은 구상이라고 얘는 붉은 구상이라고 푸른 구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 사진은 지산에 오면 저 구상나무 같이 생겼는데 솔방울이 다르네. 이름이 다릅니다. 같은 그 안에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죽어간다고 뉴스에 막 이게 나와요. 그래서 구상나무를 지리산의 영신봉에 나무가 이렇게 하얗게 하는 게 이제 죽어가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지리산만 그러냐? 설악산도 그래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잣나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모대산도 그렇습니다. 모대산 두루보이 상호 여기도 이렇게 죽어가요. 이 나무들이. 여기는 분비나무 계열입니다. 그리고 도규산에 갔더니 도규산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 매년 1,000그루씩 죽어간다. 매년 1,000그루. 자, 1,000그루면은 어느 정도 될까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1,000그루. 나무를 이 면적에 나무가 몇 그루 정도 돼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의실 면적에 구상나무가 서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 몇 그루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그냥 15. 추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5그루 정도 됩니다. 5그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기후 변화에 취약성이 있고 국립공원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그 생태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보자. 얼마나 죽었을까?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이런 연구 수행 과제를 거쳐서 조사를 이렇게 하죠. 야가 접니다.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여기 있는 곳 붉은색과 파란색이 이제 주로 서식지고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만복대 쪽이에요. 만복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중요한 것은 이것도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뭐 얼마 정도 면적이고 누적 고사목이 뭐 7만 번 정도는 된다. 1,000번은 뭐 잽도 안 되죠. 그렇게 조사를 해 나갑니다. 해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뭘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어디에 많이 살고 어디에서 죽는지를 조사했더니 살아있는 애는 1,300개, 1,500개 주로 분포하고 고사목은 1,500개, 1,700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러면 더 했더니 그러면 어떤 방향에 있는 애들이 죽나 봤더니 나무는 이렇게 산이 삼각형으로 생겼으면 이쪽은 남사면 반대쪽은 북사면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서쪽, 이쪽은 동쪽. 예, 그래서 이제 방위로 이렇게 따지면 북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서쪽 이렇게 되겠죠.
뭐, 살아있는 애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있고 그 고사목은 방향이 이쪽에 있는 애들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예. 면적이 큰 걸 보시면 여기는 많이 살아있고 여기 이렇게 개체수가 조사 개체수가 많으면 크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서양, 서양이 주로 분포하고 고사목은 남양이나 남동양 이쪽이 분포하는 걸 알았어요. 더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일사량 햇빛이 들어가는 그것도 이제 조도기가 있으니까 조사를 했고 그 또 경사는 어떻게 되는지 슬로프 생리복은 이게 30에서 40% 그러니까 경사가 좀 급한데 얘네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을 다 조사했더니 저는 지리산과 덕유산 요 두 개만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이제 연구자들 참여를 했는데 고사율을 봤더니 지리산이 좀 높아요. 근데 이 산 중에서 가장 남쪽에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고도 추정을 이렇게 이 빨간 애는 죽은 거고 이렇게 이제 그 값을 이제 그 산식이 있는 걸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애, 죽어있는 애를 쭉쭉 조사를 해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취약 등급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나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또는 죽었어요. 그런 애들은 이 반야봉이나 벽소령 이렇게 장토목이나 이런 데 많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인걸령, 외삼신봉, 백무동, 세석평전 이런 데는 잘 살고 있고 세석평전은 구상나무 순림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넘어갈게요. 이거 전체적으로 나무들이 좀 쇠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치약 보통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남원과 반야봉에 온도계를 설치해 놓고 그 1년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여름이고 여기는 겨울이겠죠. 여름에 올라갔다가 겨울에 내려오는데 이 온도 패턴이 쭉 기울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봤더니 봄철 기온을 봤어요. 그 해에 많이 죽었던 16년, 17년도 보면 이게 온도는 높은데 그 수분, 물이 없는 이게 마른다 그러죠. 이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과입니다. 고사목 평균은 한 64년 이 정도 되고 대부분 실구형급, 그러니까 이길고 최소 수령은 36년, 최고는 118년까지 나온다. 요건데요. 그래서 아까 동령님이라고 했잖아요. 나무가 같이 확 사가지고 잘 사다가 확 죽어요. 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이게 기후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무가 좀 어린 나무가 있으면 늙은 나무도 있어야 되는데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무가 없고 군락에 가보면 얘나 나무가 비슷해가 뭐 10년 이렇게는 차이는 있지만 나무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 기록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온 상승 등 고지 취약성도 있고 봄철 가물로 인한 수목 생육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태풍 및 강풍으로 넘어지거나 뿌리 들림 현상이 발생하고 청근성 수목이에요. 고상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수목 노력에 따른 적은 감소 이런 것이 있겠다 이것도 밝혀내고 그래서 고산 침엽수 고사의 결과가 원인이 기후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혼내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분 부족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있으면 봄에 수분해줘도 되고 또 보호도 됩니다. 동해 보호도 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점은 일본도 침엽수가 죽어가는데 걔네들은
전나무가 이렇게 대체로 갱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아비스 같은 우리 구상나무 같은 전나무 속인데요. 이렇게 교대를 하죠. 얘는 죽고 그 작은 나무가 올라오고 그 작은 나무가 이렇게 크고 있고 이것을 확인해서 우리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고음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제가 식물 공부를 했는데 저 고음 연구를 4년이나 같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곰이 먹는 게 뭐예요? 곰이 먹는 게.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거죠. 예, 식물성 먹이 90% 이상을 먹습니다. 잠시. 예. 이제 이런 것을 호랑이. 얘는 누구예요? 예, 요것도 저희가 복원을 하고 있죠. 얘는 늑대. 얘는 범. 예, 표범. 우리 호랑이는 한자어고 우리나라는 범이라고 합니다. 얘는 매화무늬가 있는 표범. 얘는 여기 써졌으니까 얼른 보세요. 네. 스라소니. 얘는 사향노루. 이 사향노루는 지리산에도 지금 있을 것이다 하는데 안 보이네요. 얘는 수다르 1급인데요. 얘 저기도 나와요. 저기 청계천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내린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하늘다람쥐고요. 얘가 삭이에요. 삭은 이 새끼인데 삭은 이 줄무늬가 세 줄의 줄무늬가 있고 길이가 까매요.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고양이와 얘는 담비. 얘는 우리나라는 이 한 종만 있어요. 노랑 목도리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노랑 목도리 담비인데 그냥 담비라고 불러요. 이 친구는 우리 지리산에서 호랑이, 늑대 뭐 이런 애들, 뭐 스라소니, 표범 이런 대형 육식동물이 절멸이 되고 나서 최상위 포식자를 차지하는데 얘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개호랭이라고도 그럴 거예요. 담비, 개호랭이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는 서너 마리가 무리지어서 그 고란이나 노루를 사냥합니다. 싸납다면서요? 쪽제비과니까 그렇죠. 얘는 고란하는 사냥.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기록에 1896년하는 호랑이 포수 이분이 그 당시에는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에 보면 이게 출처가 진도예요. 진도에 호랑이를 잡았는데 진도는 섬이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진도까지 왜 갔을까요? 배 타고. 그 국가에서 필요한 말 목장이 있었던 곳이 진도랍니다. 말 잡아 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진도에서 잡혔던 호랑이는 그 무슨 초등학교 가면 박지르도 있어요. 근데 이구나. 요 한국보안보전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 자료인데 여기 보면 피내산 이렇게 돼 있죠. 목포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진도 코리아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잡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해수구제라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 야생동물을 싸그리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보수들이 뭐 요 사람, 요 사람 누가 봐도 일본 사람 같죠. 요 사람 야마고도 다다시 이 사람인데 여기는 우리 조선 포수들입니다. 이렇게 호랑이를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두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밑에 보면 곰, 호랑이 막 있습니다. 요 사람. 여기. 이렇게 막 잡아낸 거예요. 곰. 이분이 또 나옵니다. 보면 얘는 이 표범이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얼마나 잡았냐?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이라고 했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141마리. 근데 마지막
1940년 마지막 이제 북한에서 잡힌 거고, 늑대는 매년 100마리, 표범은 1000마리 넘게, 반달가슴곰도 요 기간 동안에 1200마리 이상을 잡혀 나간 거죠. 그래서 15년, 16년 기록으로, 15년, 16년 기록으로 경찰관, 헌병, 공무원, 사냥꾼, 몰입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잡혀 나갔죠. 요 사진은 그 이후 사진인데, 요 사진은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요. 1970년도에 이게 덕유산 무주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얘가 곰이고, 설악산 백담에서, 거기는 백담 설악산에서는 곰을 묶어놓고 키웠어요. 예, 사람들 보고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요거는 중국이에요. 중국. 여기 이게 뭐냐면 담즙을 뽑으려고, 예, 곰 발바닥 드셔보셨어요? 예, 곰 발바닥은 그냥 기름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만 찾는데요. 왜 그러냐면 곰이 좋아하는 게 꿀이잖아요. 꿀을 어떻게 먹어요? 앞발로 이렇게 퍼먹잖아요. 그러니까 늘 꿀에 이 앞발이 젖어 있으니까 그것도 좋을 것이다. 아,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먹는답니다. 근데 이제 요게 75년도 사진인데, 요게 뭐냐면 감자폭탄이라고 하는데 사제폭탄이에요. 등산로에 반달곰 잡는 사제폭탄 뭐 이래서 조금 이게 감자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먹으려고 입을 대면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이렇게 그 설악산에서 마지막 곰 사진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83년에 이제 그 곰이 5월달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걔가 암컷곰이었고 죽었고,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곰이 이제 엽사가 쏜 총에 보니까 고기하고 웅당, 쓸개는 멀쩡하니까 국가에서 그걸 공매 처리했어요. 네. 공매했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박지로도 전시하고 있는데, 그 당시 83년도에 4,800만이 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지리산에서 곰을 복원을 했냐? 2002년 11월 달에 영신봉 하단에서 요 사진이 찍힌 거죠. 예. 그래서 요 사진 찍을 때 저도 여기서 같이 있었는데, 요 사진을 일본 학자한테 보내니까, 아, 얘는 여기가 이마가 좀 벗겨지고 털에 윤기가 없고 그래서 수컷이고 7살 정도 돼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곰은 총에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8종이 있고, 그 중에 이렇게 있는데, 반달가슴곰은 흑곰에 들어갑니다. 흑곰의 종류에 들어가고요. 제일 작은 곰은 이 말레이 곰이에요. 이렇게 개만 해요, 개. 그래서 이렇게 사람하고 비교하면 수명 곰은 이 정도 살고 키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오면 제일 큰 게 북극곰이고요. 제일 작은 게 말레이곰, 반달가슴곰은 중간 사이즈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산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서식에 노란색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지리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달가슴곰 앞 무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요 무늬를 찍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꿀통을 이렇게 걸어서 찍어요. 어떻게 하냐면 왜 안 됐고 여기 보시면 요 깡통에다 꿀을 달아놨어요. 이게 담비예요. 협동합니다. 이게 곰이 이걸 먹으려면 이렇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슴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곰털이 가슴 그 개체마다 이 털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 발신기를 달아놓는 게 배터리 수명이 400일밖에 안 돼요. 400일. 그러면 또 잡아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슴 이걸로 하자. 그래서 그 아까 그 꿀통을 달아놓은 거죠. 캔에다 달아놓은 건데 그걸 보고 찍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이제 요게 곰 발바닥, 예, 곰 발. 예. 주요 먹이는 이런 애들을 먹습니다. 예. 도토리, 딸 베리 종류, 꿀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나무 열매, 얘네들은 배설물이 이렇게 나와요. 다래를 먹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고용, 감, 야생곰을 먹으면 씨가 이렇게 나와요. 그거 했어요. 제가 이거 했어요. 이렇게 곰똥 주워오면 이거 했어요. 보면 식물성 먹이가 제일 많죠. 근데 동물성 먹이, 포유류, 조류 이런 것도 먹어요. 이제 털들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 종자 이렇게 식물 공부했다고 이거 똥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 똥을 물에다 풀어요. 그러면 건더기가 남겠죠.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건져서 말려가지고 저다. 그래서 에피소드 곰똥이 귀하잖아요. 아니 좀 이렇게 제가 채집도 하지만 동료들한테 부탁을 해요. 야 곰똥 있으면 주워와라. 주워왔어요. 이게 지퍼백을 넣는 순간 역한 냄새가 확 나요. 이거 사람 똥인데. 그래서 야 다 모여봐. 자 곰똥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곰똥은 뒤로 나올 건데 곰똥은 이렇게 헤쳐보면 이제 씨 같은 건 나오지만 고춧가루는 안 나올 것이야. 그래서 고춧가루 나오면 제발 주워오지 마. 그리고 이따 냄새를 맡아보면 야 이게 내 역한데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랬었어. 이제 이런 뼈 나무 종자 이런 뼈 이렇게 나와서 1mm 단위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요 나온 씨를 벚나무 종자를 심었더니 그냥 따온 종자와 똥에서 나온 종자를 심었더니 다르죠. 네. 똥에서 나오는 종자가 더 잘 깍두튀고 그래서 반달곰은 지리산에서 종자 전파자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재밌는 곰이 이렇게 사는데 쇼핑몰을 말려 나무를 베었어요. 그러니까 또 집을 지으니까 곰이 다 개체워서 온 거지. 지금 현재 지리산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 원래 여기 살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리산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곰이 있습니다. 곰을 찾아보세요. 우리 이 정도의 거리만 저희한테 곰은 이렇게 생겼고요. 식육목에 들어갑니다. 곰은 식육목. 이빨로 이렇게 이게 벚나무인데 이렇게 꺾어서 여기 위에 딱 앉아갖고 먹습니다. 그리고 똥 이걸 주워오는데 사람 똥을 주워왔더라고요. 이제 발자국 자국이고 요거는 곰탱이 여기를 둥지를 만들어갖고 사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찌끈 발자국. 요 나무는 고로쇠 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요게 달의 덩굴이거든요. 달의 열매를 먹으려고 곰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찍고 그럼 이렇게 흔적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곰똥 요 15cm인데 예, 많이 싸네. 많이 가을에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굴 천마바위라고 그러죠. 이런데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요게 잣나무예요. 조리대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요 잣나무는 파라솔 역할이 되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해체를 해봤어요. 곰이 어떻게 이렇게 엮었을까? 이걸 이렇게 당기고 돌 하나 올려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갖고 돌 하나 올려놓고. 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리고 토익을 하면 이런 거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이 드럼통을 연결을 해요. 이렇게. 지금은 하나, 둘, 세 개인데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위에 잡히면 마취총 쏴서 이게 꺼져내서 이제 발신기 교체도 하고 개체 저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새끼를 낳은 건데, 요 새끼는 곰은 지연 착상이라 해가지고 7월, 8월 요때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수컷곰이 엄청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짝짓기를 하고 수정란이 암컷에 자궁에 이렇게 맴돌다가 겨울잠 동면 들어갈 때 착상을 해요. 그래서 동면 중에 이렇게 키워가지고 봄에 깨어나기 전에 300g 정도 되는 작은 300g 아주 작은 새끼를 낳아서 어미는 자는 중에 새끼를 놓고 포유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렇게 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동면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깨어나서 그런 이제 진화 과정을 거쳤고 곰은 저기 이론상 유두 젖꼭지가 위에 2쌍 아래에 1쌍이 있어요. 그럼 총 6개죠. 그래서 포유류는 젖꼭지 수대로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곰은 기본 2마리, 1마리 내지는 2마리를 놓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키우는데 영상을 좀 보시면 이거부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게 암컷곰이 새끼를 낳는데 해필이면 바위굴에 낳는데 봄에 눈이 녹으면서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암컷이 새끼가 젖을까봐 이 낙엽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게 저희가 연해주에서 고화곰을 이렇게 도입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발신기 있고 여기 보조 발신기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2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 여기도 봄이에요. 깨어났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밑에 2마리를 안고 있어요. 크네요. 새끼가 잘 안 보이죠? 두 마리가 평지에 이렇게 평지 모양이죠. 동그란. 네, 그 먹이 활동을 하러 데리고 나온 겁니다. 지금 요거는 어느 정도 큰 애들이에요.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2마리. 아주 전맥이 모양.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포획을 해요. 요거는 요게 뭐냐면 요 발가락이 걸려. 네. 요거는 올무고요. 요건 뭐냐면 머리를 집어넣으면 뺄 수가 없는 그런 덧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거 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요.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시는 분들은 없고 예전에 설치했던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올무에 발이 걸렸는데 요거 이제 이 올무가 살을 파고드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요 영상 하나 보실게요. 요게 아까 그 애인데 봄에 너무 많이 움직여갖고 계속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앞에 우리가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이제 관찰하는 건데 얘는 너무 봄에 새끼를 놓고 그 먹지를 못해서 그 죽었어요. 폐사한 개체인데 여기 보면 도저히 안 되니까 새끼를 물고 나오죠. 한 마리는 들고 하나는 물고 이렇게 나와요. 이동하던 중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진짜로 어떤 거냐면 얘가 곰인데 올무에 이게 목이 걸려가지고 막 다니다가 그 올무를 나무에 묶어 놓는 게 아니고 그 나무 이렇게 그 나무 하나 큰 것을 묶어 놓거든요. 그러면 목에 걸리면 막 다니다가 얘가 걸리면 칭칭칭 감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얘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이 나무에 이거에 걸려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예. 요거는 더 아픕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번호가 있는데 5210인데 그 올무에 앞발이 걸렸는데 그게 썩어가지고 절단을 했어요. 이게 발이 3개죠, 발이 3개. 그런데도 살고 새끼를 낳았어요.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민 올무곰이 다시 살아서 만난 기적 같은 꿈을 바랍니다. 네, 네. 요 KF 코리아 한국에서 태어난 F 암컷 그런 뜻입니다. 올무에 걸려 있는데 요 팔이 걸려 있죠. 이게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괴사가 돼가지고 살을 파고 들어가서 엉킨 올무는 제거하기도 힘든 상태.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지리산의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맞은 후 기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대수술을 성공으로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앞발이 없는데도 모성.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인공적으로 먹을 것을 주니까 이렇게 이가 썩어요. 요게 이제 얘가 포획을 해서 봤더니 이가 다 썩었더라고요. 이분은 기분이 참 좋았겠죠. 사진을 찍고 웃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탐방로상의 곰을 보니까. 근데 현재 지리산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 탐방객을 무서워하고요. 탐방객은 어느 정도 교육이 됐기 때문에 먹을 것도 주지 않지만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만날 일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먹을 걸 주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야생성도 잃어버리지만 이가 썩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요 까만 선이 요게 공원 경계 국립공원인데 그래서 막 곰들이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네. 곰이 하고 있던 데를 점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원에서는 곰, 사냥, 월악산 사르프 사냥, 소백산 여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우 볼게요. 여우는 잘 못 보셨죠? 조금 더 해도 괜찮겠네. 더 해도 괜찮다고.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얘가 한 마리 들어갔잖아요. 예, 닭고기를 저희가 먹이로 줘요. 예, 닭고기를 가지고 와서 새끼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거 물고 가죠. 여우는 객과동물 중에서 이 꼬리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끼가 와요. 이게 새끼예요.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주는데 얘는 뒤도 안 보고 가버려요. 나와가 있어요. 없구만.
이거는 얘는 맞춰보세요. 여기가 암컷과 수컷의 지금 교미 구애하는 건데 어떤 애가 암컷일 것 같아요? 밑에 거. 이렇게 배를 보이고 까부는 애가 암컷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보실게요. 얘는 뭐냐면 사냥인데 사냥이 진달래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앞발로 이렇게 높잖아요. 앞발로 잡고 먹습니다. 아까 그거 좋던데. 똑똑한 곰 얘기. 아, 예. 곰이 무방비 상태에서 누군가 깜짝 놀랐을 때 곰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네? 정답. 선생님. 네. 보세요. 백문이 불여. 여기 보시면 요게 곰이에요. 네, 한 발에 뻘떡 일어납니다. 아우 깜짝 놀랐다 이게. 세번 놀래. 자 마지막입니다. 요게 이제 지리산이고요. 이렇게 수도산까지 갔던 오삼이가 있었어요. KM53. 여기 백운산도 여기 건너가고 곰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뿐만 아니라 민주지산, 덕이사 이렇게 좀 멧돼 개체군이 뭐냐면 이렇게 지리산 개체 여기에 덕이사 여기에 민주지산 이렇게 해서 개체군을 이루고 있으면 좀 발전이 되지 않겠나. 종족 보서에 있어서 근친 교배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리산에 암컷이 부족해요. 수컷이 좀 많아요. 수컷인데 이게 우리가 말로 하면 지금 4대까지 나왔거든요. F4까지 나왔는데 F4 태어날 때 할머니하고 손자 그 가계도가 형성이 됐거든요. 수컷이 많고 암컷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적은 지리산, 설악산 이렇게 생태축을 연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복원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존문화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이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나면 농사꾼이 어떻게 말합니까? TV. 그냥 욕하고 아이씨 또 왔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곰이 볼통 특히 꿀을 건드렸다. 난리가 납니다. 또 벌을 한봉 이렇게 층층이 싸는 한봉을 훼손하는 애가 담비도 그래요. 담비도 오소리도 그러고요. 오소리 담비가 그런 것은 암시랑도 아는데 곰이 그런 것은 저희한테 찾아와서 뭐라 해요. 그리고 또 저희는 보상을 또 해주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유도하고 있어. 근데 곰이 위험하냐? 이것은 이 자료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흑곰이다 보니까 미국 자료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그리즐리가 있고 블랙베어가 있어요. 이게 흑곰, 그리즐리 베어는 불곰. 불곰은 왜 불곰인지 아세요? 불처럼 무섭다고 해서 불곰이에요. 얘는 100% 육식성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북한에만 살아요. 낭림 큰곰 이렇게 불러요. 그게 불곰이에요. 이게 불곰에도 여기 보시면 그리즐리가 있고 브라운 베어가 있어요. 그리즐리는 막 연어 잡아먹고 막 그런 애들인데 뭘 말씀드리려면 모기나 벌이나 진드기들은 1년에 100명, 62명, 7명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해요. 근데 곰은 2년에 1명. 그럼 누가 더 위험합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저희의 과제 중에 이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데 노상상해. 그리고 요거입니다. 요거 개와 고양이를 왜 국립공원에 갖다 버릴까요? 요게 요 등산객이 먹이를 주잖아요. 고양이가 모여 있고요. 개도 있습니다. 이 개들은 얘들을 또 잡아먹어요. 그래서 캣맘들이 얘 좀 잡아내라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개가 들개화 돼가지고 북한산 같은 경우 도시형 공원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특히 여성 2분 정도 가면 개들이 우습게 봅니다. 도시락을 먹을 수도 없어요. 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문제인데 그 교재에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거기서 왔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이거죠. 지리산은 공원이다. 네, 지리산은 크다. 지리산은 넓다. 지리산은 풍부하다. 지리산은 소중하다. 그래서 지리산을 사랑하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예, 저기 선생님들 제가 이건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저희가 탐방객들한테 교육용으로 나가는 배려 못 받으신 분? 늦게 오셔서 못 받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산에 갈 때 배낭에 이거 달고 가시면 되고 요게 이제 이렇게 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들어요. 근데 산에 갔을 때 이렇게 하면 거기 제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무서운 소리.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예. 자, 이것도 마이크. 네. 네.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리산 쪽에 지자체에서 아직 케이블카 움직임이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는데 자원 보존적 관점에서는 케이블카가 긍정적이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과 조직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케이블카의 지침이 밑에서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탐방로를 연계되는 게 아니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시 내려와야 돼요. 타고 갔다가 그 위에서 상부정류장에 내렸다가 더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다가 내려와요. 그게 무슨 얼마나 다시 그냥 약자를 위해서는 괜찮겠다.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직적인 이유는 가성비라 그러죠. 1,000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철거할 때도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직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타당성이 없어서 철거 또 할 건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애지간한 데는 다 케이블카가 있어요. 애지간한 데 다 있어요. 국립공원 내에도 위에 설악산이 있죠. 밑으로 계룡산, 그 다음에 내장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다 설악산 검금성만 빼고 다 적자거든요. 네. 저기 통영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볼 놈들은 다 탔어. 네. 그 사천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립공원에 그 흔쾌히 통과된 건데 딱 1년 흑자였어요. 그래서 케이블카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는 타당성이 없다. 이게 다 느끼는 건데 지자체장들 특히 그 지리산은 설악산과 지리산은 시범 케이스 시범지예요. 그래서 설악산이 됐으니까 지금 지리산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4개 시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례도 추진하고 산청으로 추진하고 함양도 추진하는데 함양 산청은 경상남도에서 그냥 산청만 들어가 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산청이 사는데 산청 노선이 어디냐면 중산리에서 천왕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터목 가다 보면 유한폭포 있죠. 유한폭포 바로 옆에가 상부 정류장이에요. 그냥 케이블카 타고 가면서 천왕봉 경치 보고 내려오는 건데 천왕봉 경치는 중산에서 봐도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주가 이렇게 공중 지주가 이렇게 설치되는 곳에 지리산은 그렇지만 설악산은 뭐 사냥의 통로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른 그 여건, 그 환경적 여건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구상나무가 예, 소멸돼가는 이유가 그 기후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아니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다. 하나다. 네, 근데 그 수명이 네네네. 아까 말씀 118년인데 200년 넘어가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100년 이상 된 나무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소멸되면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큰 작은 후계목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죽은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후계목들이 이게 작은 나무들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아까 제가 이 정도 공간이 5주라고 했잖아요. 네. 이 정도 공간에 그 후계목들은 얼마나 될까요? 많겠네. 네. 300주 정도. 그럼 염려 안 해도 되겠네. 네네. 다만 보기가 휴해서. 네. 수명이 있구나. 네. 네, 아. 맞습니다. 아. 두 개 주시라고. 두 개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이것도 우리 2년이잖아요. 2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 특히 천왕봉이 있는 지리산 경남 쪽으로 오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드리고 오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